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분리불안에 대해서 저희 보호자분이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분리불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다 보면 어떤 강아지는 괜찮은데 어떤 강아지는 되게 분리불안이 심한 강아지들이 있죠. 물론 이제 품종에 따른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푸들이나 말티즈에 비해서 치아와나 이런 애들은 좀 독립심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이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뭔가 이제 분리불안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 분리불안은 어떤 사람이 키우면 많이 생길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감정 표현이 되게 많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특히 젊은 분들보다 아주머니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를 키우고 나서 이제 그 허한 마음을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막 강아지를 막 거의 물고 빠는 거죠. 막 물고 빨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밖에 나갈 때 잘 있어 갔다 올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시죠. 그러면은 강아지가 얼마나 그 주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분리불안이 심한 애들은 일단은 강아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키우시는 분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우리가 애완견이라고 강아지를 애완견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강아지든 고양이든 어쨌든 내가 가지고 노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귀찮게 만지고 또 자고 있는 애 보고 이리 와 앉아 내 무릎 위에 앉아 내가 쓰다듬어 줄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강아지를 키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맞벌이 부부고 집을 계속 비우는데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죠. 맞벌이 부부가 가장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입니다. 오히려 집에 맨날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귀찮게 하고 강아지를 훈련시킨답시고 손 엎드려 앉아 막 그렇게 해버리면 강아지가 쉴 시간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연예인분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를 엄청 예뻐해가지고 자기가 밖에 나가고 나면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되게 슬퍼할 거다. 근데 그 몰래카메라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호자가 나가고 나서 강아지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나갈 때는 되게 슬픈 표정을 보이다가 나가고 나니까 막 신나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인이 약간 충격을 먹은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아지를 너무 귀찮게 하시는 겁니다. 강아지를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강아지가 그 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주인이 나갔을 때 그 손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얘가 더 불안한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에 70대 노부부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7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강아지를 키우는데 만져주고 막 이뻐해주고 할 체력도 안 되시잖아. 그러면은 그냥 밥만 주시고 그냥 지가 혼자 놀던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갈 때 설마 할머니가 잘 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나가시고 볼일 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자란 강아지들은 분리불안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불안이 심한 애들은 일단 주인이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을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마음이 여린 아주머니 보호자분께서 막 되게 슬퍼하시면서 아니 내가 강아지를 예뻐하려고 키운 거지
그러면은 예뻐하지도 말고 무관심하게 대하라는 게 그게 수의사로서 너무 서운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지금 옆에 따님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딸이 뭐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집에서 계속 딸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딸을 계속 손을 잡고 그리고 딸을 항상 내 곁에 두고 통제하려고 하면 딸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여쭤보니까 그 보호자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불안은 사실 내가 지나친 애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랑하는 감정,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절대 강아지를 속박하거나 구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얘가 그걸 계속 느끼다가 주인이 잠깐 외출했을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분리불안을 없애려면 보호자분이 집에 계시든 밖에 나가시든 어쨌든 강아지가 똑같은 상태.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인사하지 말고 그냥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옷을 막 차려입고 하면은 강아지들이 알잖아요. 밖에 나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인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항상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안방이나 이런 데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옷을 먼저 입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가기 미리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조용히 나가세요. 그럼 강아지가 난리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뒤를 보지 않고 조용히 나가도 강아지가 힘든데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분리불안이 심한 애들은 나갔다가 현관문 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7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뭐지? 나가는 건가? 들어가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관심이 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훈련 법칙도 있기는 해요. 뭐 777 법칙 7번 반복하고 7일 동안 반복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훈련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호자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가 집에서 강아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혼자서 어쨌든 움직이게 내버려 두면 보호자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분리불안 서서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한 애들은 일단은 병원에 오시면은 분리불안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먹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의사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그런 걸 좀 먹이면서 이제 훈련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강아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주인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강아지를 귀찮게 하는 게 그게 나의 애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처증, 의부증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친 관심을 하게 되면 상대가 힘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 근데 난 너무 힘든 거야. 반대로 보호자분이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심하게 한번 진짜 예뻐해 보세요. 그러면 강아지 표정을 보시면 정말 힘들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에서 대기실에 이렇게 여러 강아지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을 때 절대 주인의 동의 없이 강아지를 만지거나 남의 강아지를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하면은 그건 엄청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도 강아지를 그렇게 안 키우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키우지 막 우리나라 사람처럼 맨날 안고 다니고 물고 빨고 막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귀찮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그건 강아지 학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나친 애정이 쌓이고 쌓여서 분리불안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너무 심하면은 어느 정도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보조제를 쓸 수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호자분이 그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강아지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어느 정도 끊어야 그게 분리불안이 치료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는 이제 요걸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